안녕하십니까. 6조의 발표를 맡은 김유래입니다. 저희 6조는 한의학의 흐름과 친구법의 출현 및 발전 과정을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침의 출현과 발전을 알아본다. 두 번째, 한국에서의 침의 발전에 대해 알아본다. 세 번째, 뜸의 출현과 발전을 알아본다. 네 번째, 한국에서의 뜸의 발전 과정을 알아본다. 다섯 번째, 연구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정리하고 발표 영상을 제작한다입니다. 서론입니다. 저희는 이번 논문에서 침과 뜸 두 가지의 역사를 시초부터 끝까지 총괄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침과 뜸의 역사를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의학사 교재, 한의학 논문, 각종 한의학 사이트와 한의학 총강 등의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려 노력하였으며 6명이 각자 하나의 파트를 나눠서 그것을 모두 모은 후 상호 교차 검증하는 식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그 내용으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론입니다. 침의 출현과 발전을 살펴보자면 먼저 전국시대는 동아시아 의학사는 신석기 시대에 석침을 사용했을 것이며 기원전 600년경부터는 철제침이 등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점차 시대가 변해가면서 골침, 죽침 등을 사용하다가 도침이 석침을 대신하였습니다. 금속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침의 기구에도 변혁이 일어나 구리침과 철침 등으로 발전하였고 은침, 금침까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철기의 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평석이 금속의 침과 함께 쓰이다가 점차 금속 위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동안시대에는 화타, 장준경, 황보밀 등이 여러 한의학 서적을 편찬하였고 가불에는 수혈이 모두 명확한 부위로 묘사되고 치료하는 질병이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혈자리는 머리와 몸통으로 부위에 따라 기재되었고 사진은 시비경에 따라 기재되었습니다. 가불경에는 혈자리와 침의 깊이, 뜸을 몇 장 떠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나라 때는 손사막에 비급 청금 요강 혹은 청금 요강이 저술되었으며 경의 기혈과 아시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손사막은 또한 명당 삼인도라는 역사상 최초의 채색 경락 경혈도를 그렸습니다. 5대 시대 때는 인쇄술의 광범위한 응용으로 인해 의학학 문헌이 축적이 촉진되었고 의학학의 전파와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경혈의 위치가 새롭게 정립되고 운기설의 영향을 받은 침법들이 나타나는 등 침자수기법이 정립되었습니다. 경혈을 경락에 따라 배열시켜 서술하는 책에는 수당시대 양상선의 황제내경 명당 유성이라는 왕유일이 쓴 책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송대 이후에는 금원시대에 이르러 각 학파가 형성되어 학술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명대 때는 침구 학술이 고도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먼저 양계주가 침구 대성을 저술하여 집집마다 전해지는 침구 서적을 기초로 하여 소문 남경 등을 중심으로 침구법에 대한 내용을 종합 및 편집하였고 침구 전문 종합서가 출연하였는데 고무의 침구 출현과 장계빈의 유경도익이 대표 서적으로 꼽힙니다. 당시 침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한 책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크게 새로운 것은 없었기 때문에 명대는 침구 종합 정리기가 되었습니다. 청대 때는 침구 저작은 적지 않았으나 이름 있는 학자의 저명한 책은 많지 않았고 의종 금감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암침법이라는 독특한 침법 이론이 발생하였는데 사암침법에 관한 최초의 활자만은 1922년 홍종철이 편찬한 경락학 총론입니다. 사암침법은 정형과 변형침법을 병증에 따라 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이 밖에 오장육부의 원혈, 낙혈, 모혈, 배수혈, 인맥혈, 동맥혈 등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허준이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명을 받아 동의보감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후대에 전해지면서 한의학의 교본으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뜸은 중국 고대 북방민족의 의료문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원지대인 북쪽 지방의 기후는 매우 추웠고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은 주로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배가 차고 횡만한 병이 많았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뜸 치료가 발생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서 뜸에 대해 처음 언급한 책은 좌전입니다. 3대 때는 최초의 의학 침구서가 간행되어 침과 병과 혈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황진의경 고전본의 연구에 중요한 문헌이 생겼습니다. 옛날 침구요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침구학의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WHO가 이 가불경을 근거로 경혈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당시대 때는 중국 봉건사회의 경제와 문화가 번성한 시기로 의학 분야 또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각과 또는 질환별 의서가 조작되었고 침구가 전문과로 독립을 하였고 침구 관련 의서가 많아졌습니다. 송대 때는 중국 문화의 사상적 전기 마련을 위해 학문을 장려하였으며 고전을 교정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침구 치료 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두 뜸과 치료 처방으로 뜸 전문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의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원시대 때는 황제 내경의 의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의가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탕약뿐만 아니라 침구, 특히 뜸 요법을 매우 중시 여겨 임상 속에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명대 때는 침구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의사와 침사의 육성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청나라 시대 때는 임상 연구도 꾸준히 발전하여 현대 침구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뜸이 발전했는데요. 고구려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발전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허준이 동의보감에 침구편 1권이 별도로 마련되어 침구의 자법과 여러 각종 술법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찰입니다. 토론을 통해 침구법의 출현, 발전 과정과 의의, 장단점, 배워야 할 점, 궁금한 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침구학은 대략 신석기 시대부터 오랜 의료 역사에서 꾸준히 발전하며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침구학이지만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며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조사한 내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장점을 살펴봄으로써 과거 한의학에서 사용되었던 침과 뜸의 형태나 방법 등을 조사하여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발전해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해보았던 장점을 얘기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의 침의 발전과 관련하여 신화 조사를 진행하여 한의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는데요. 침의 기원이 석침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다른 재료가 아니라 돌이 침의 재료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진나라 때 침의 발전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침과 뜸의 최초 등장이나 사암침법의 등장 외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문헌 편찬이 시대별 발전 과정의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문헌이 어떻게 편찬이 되었고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저희는 단점을 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 사람에 대한 관찰과 탐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본인의 전공 분야와 더불어 다른 분야의 학문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본인이 경험한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조가 발표하고 있듯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조는 탕약을 배울 때 서양에도 탕약이 있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외에도 서양에서도 침과 뜸에 대한 역사가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자료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원들의 의견이 침에 대해서는 반반으로 나누어졌고 뜸에 대해서는 모두 서양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침은 뾰족한 도구로 치료를 했을 수는 있지만 침과 정확히 같은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졌고 뜸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고 따뜻함을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따뜻함으로써 치료를 한다는 개념을 동서양을 불문하고 쉽게 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료 조사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서양에도 침술 치료와 뜸 치료가 모두 존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통해 서양에도 침과 뜸의 개념이 모두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저희 조의 주된 주제는 아니지만 이 내용들을 조사하면서 고대의 서양에도 부항과 같은 치료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는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희 조에서는 한국에서도 침이 독자적으로 출현을 했는지 혹시 했다면 어떤 방식이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나라와 당나라 시기에 등장했던 아시열의 개념이 왜 늦게서야 정립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와 남북조시대의 이 문화와 접촉한 시기로 인도 의학, 불교 문화와 접촉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의학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사 중에 뜸은 중국 고대 북방민족의 의료 문화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황제 내경에 실린 내용 중에 북방자는 장이 차가워서 청란병이 잘 발생하였는데 이를 치료하는데 쑥뜸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토론 과정을 통해 자료 조사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비록 모든 질문의 대답을 명쾌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침의 출현은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고 신석기 시대에 석침을 사용했을 것이며 기원전 600년경부터는 철제침이 등장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침이 발전하였는데요. 고구려 평원왕 시대 때 황제 내경 등의 의사가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중국과의 의학 교류가 고려 말까지 계속되어 조선시대 때는 세종 때 침구 전문서가 처음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뜸도 출현하게 되었는데 중국 고대 북방민족의 의료 문화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뜸이 발전하였습니다. 신라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계속 발전을 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침구 관련 문헌으로 허준의 동의보감에 침구의 제법과 침재련법 및 각종 술법 등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침구법 전문 서정이 간행되어 침구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가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